조정이라기보다 연쇄 반응 쪽으로 더 기울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밀리면 알트는 더 크게 무너지고 이더리움 쪽에서는 사람과 지표가 동시에 불안을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이 하락은 기술적 조정이냐 아니면 구조가 바뀌는 신호냐? 비트코인 7만 달러 선이 붕괴 위기라는 표현을 듣는 이유는 가격 자체보다도 여기가 레버리지 청산과 심리 붕괴의 스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내려간다가 아니라 속도가 갑자기 붙는다로 바뀝니다. 지배력은 오히려 50.91%로 시장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지금은 알트가 약해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이는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나스닥과 S&P가 흔들리면 위험자산 전체가 같이 조여옵니다. 그 압력이 가상자산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은 차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코인 내부 뉴스보다 리스크 오프가 먼저 작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을 밀어붙인 힘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위험자산 회피 심리. 주식, 특히 기술주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건 변동성이 큰 자산 노출입니다. 둘째, 레버리지 롱 청산. 일부 보도에선 수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가격 급락을 촉발했다고 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청산은 매도 의사가 아니라 자동 매도라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가들은 이 구간에서 7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조정을 경고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반등할까 보다 청산이 더 나오나를 먼저 보게 되는 장입니다. 반등은 말로 만들 수 있어도 청산은 숫자로 터지니까요. 주요 알트코인도 거의 동시에 꺾였습니다. 이더리움, BNB, 리플 XRP, 솔라나까지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알트는 추가 위험으로 분류돼 더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7만 달러 선은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레버리지와 포지셔닝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료가 하나 더 붙습니다. 루건체인 기준으로 비탈릭 부테린 지갑 바이탈릭.ETH가 최근 3일 동안 2961.5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균 매도가는 2228달러, 총 규모는 약 660만 달러. 게다가 아캄 데이터를 보면 시장 심리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장면이 잡힙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트랜잭션이 수시간 전부터 연속적으로 포착된다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민감해지는 이유는 수량 그 자체보다도 상징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이더리움의 얼굴이 현금화로 읽히는 행동을 하면 그건 가격보다 심리를 더 때립니다. 비탈릭은 동시에 확장 전략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많은 레이어2, 그러니까 L2가 이더리움의 보안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개발 속도는 느리고 2단계 분산화, 상호 운용성에서 뚜렷한 진전이 약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더리움 메인넷은 자체 개선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고 2026년까지 가스 한도 상향 등으로 더 확장될 계획이 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흐릅니다. L2를 하나로 묶어서 같은 확장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끝났다. 이제는 각 L2를 보한 구조와 신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 어떤 L2는 독립 시스템처럼 봐야 한다. 그리고 이더리움 혹은 이더리움 자산을 직접 다루는 L2라면 최소 1단계 분산화는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GK EVM 증명을 본체 수준에서 검증하는 롤업 프리컴파일 같은 기능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발언은 기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확장 서사가 흔들리면 가치 평가의 기준도 흔들린다. 여기에 실전 리스크가 붙습니다. 한 대형 이더리움 대출자가 스파크에서 23,800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3,527만 다이를 대출했다는 내용. 청산 가격은 1,800달러, 현 시세와 250달러 차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는 238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48만 8천 다이를 상환했다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건 공포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추가 매도 가능성이 커지고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누릅니다. 즉 아래로 갈수록 매도가 선택이 아니라 방어가 되는 구간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 크립토 퀀트 기준으로 이더리움 전송 건수가 14일 이동평균 기준 110만 건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네트워크가 활발하다는 얘기지만 이 지표는 과거에도 좋게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된 비교는 두 번입니다. 2018년 1월 18일 ICO 붐 정점 이후 가격이 급락, 2021년 5월 19일 디파이와 NFT 성장 정점 부근 이후 가격이 급반전. 논리는 단순합니다. 전송이 폭증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 움직임이 매도를 위한 이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래소 유입, 상위 10건 지표 급등까지 겹치면 매도 압력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은 추세 반전을 위해선 최소 3,000달러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2,000달러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도 말합니다. 지금은 좋은 뉴스가 아니라 버티는 가격대가 먼저 주목받는 장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7만 달러 선은 가격이 아니라 청산 스위치다. 둘째, 주식시장 리스크 오프가 오면 가상자산은 레버리지 청산으로 속도가 더 빨라진다. 셋째, 이더리움은 비탈릭 매도 이슈, L2 서사 재정에 청산 위기 포지션까지 불안 재료가 동시에 쌓였다. 넷째, 온체인 활동 최고치는 성장 신호일 수도 있지만 과거처럼 고위험 구간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다섯째, 지금은 반등의 근거보다 추가 청산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장이다. 다음 며칠은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빠르게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서 시간을 끌며 청산을 더 부르느냐. 둘째, 이더리움이 2,000달러 근처에서 방어를 만들 수 있느냐. 셋째, 거래소 유입과 대형 담보 포지션의 방어 움직임이 계속 매도로 연결되느냐. 지금 시장은 공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포가 자동 매도로 바뀌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지금 7만 달러 선 근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장은 바닥이냐 아니냐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 멈출 조건이 생겼느냐를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